이번에는 열린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손혜원 공천관리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기자회견에서 요즘 잠이 안 온다 이런 말씀 하셨던데 걱정이 많으실 텐데 가장 큰 걱정은 시간 문제입니까? 뭐 후보 문제입니까?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잠이 안 와요. 생각을 정리하느라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스카프를 하고 오셨는데 네. 열린민주당의 상징입니까? 네, 노란색과 파란색과 섞여 있는 정봉주 전 의원 이야기는 열린민주 비례대표 후보자는 노랑문, 파랑문을 통과해서 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정책의 일관성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열린민주당의 후보상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왔으면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늘 자기들이 지나왔던 길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을 다 꽤 맞춰서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런데 이 투표를 하실 분들이나 국민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다 생각 안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뭐냐라고 할 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주주의고 민주의 중심은 민주거든요.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에 저는 더더덜도 아니고 그런 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 보면 오랜 동안 민주당 이름이 수도 없이 바뀌면서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혹시 그런 것을 잊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구하는 후보상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인데 그보다 더 앞서서 저희는 자기 전문 분야를 대표한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주인인 민주당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 국회의원으로서 들어왔을 때 자기의 분야에서 개혁을 위해서 소명을 다해서 일을 할 사람. 그리고는 이 기존 체제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노력하고 행동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 운동가나 시민운동가들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행동을 했던 분들이면서도 항상 마음속에 중심에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느낌을 가진 분이라면 그중에서 어느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들로 인정받는 분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열린민주당은 충분히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공모도 아니고 뭐 공관위가 구성돼서 누구누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논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국에서는 최초 시행되는 것 같은데 오픈 캐스팅 국민이 추천한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도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 해본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피하면은 세상에 새로운 일을 언제 만납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 비례대표라는 것이 정당의 비례로 늘 나오지만 이것이 국민의 비례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의 비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이 공천을 하는 대표를 한번 뽑아보자라는 게 오래전부터 제 생각이었었고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제가 이 정봉주 전 의원과 함께 합류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찾아서 우리하고 맞춰서 해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분들하고 모두 해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조건 하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후보를 공천하고 받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서 마지막까지 가는지를 며칠 안 남았으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천이 오늘 시작되는 것이고 일단은 지금 우리가 당원들 중에서 최근에 가입하신 당원들 중에서 이 1,000명을 랜덤으로 골라요. 무작위가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고르는 순간까지 저 혼자만 고르는 방법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분들이 한 사람당 3명씩의 추천을 자기가 공천위원으로 선정됐다라고 받은 그 문자를 통해서 다시 답변을 주는 걸로 3명을 받고요. 그 3명을 내일 9시까지 오늘 9시부터 내일 9시까지 24시간 동안 받습니다. 그러면 내일 9시에 받아서 저희가 내일 밤을 새서 수기로 해야 돼요. 3명은 컴퓨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골라서 쭉 펼쳐보면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해서 뭐 1,000분이 누구누구 해서 쫙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 해당되는 분의 절반 이상은 저는 안 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모든 분을 다 마음을 돌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정봉주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렸듯이 예.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 속에 항상 국민이 있고 애국자래야 돼요. 예. 그러면서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뤘던 분이 지금 뭐 손이 비어 있는 분도 계시고 어디 뭐 공직에 계신 분도 있고 그렇겠지요. 이제 나오는 분들을 보면. 근데 그런 분들이 뭔가 나를 데려다가 국회의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 국민들한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야죠. 다는 몰라도 그래도 몇 분은 제가 공천위원장으로서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당원들이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뭐 설득 작업 뭐 이런 걸 거쳐서 마지막에는 또 당원이 투표합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함께 투표를 합니까? 한두 번, 이번에 오늘부터 하는 거 빼놓고 한두 예. 번 정도의 또 다른 예. 이제 우리 당원들일 수도 있고 국민들일 수도 있고 국민하고 하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예. 한두 번 정도의 투표가 다시 있을 겁니다. 그 오디션, 국민 오디션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실험인 것 같은데, 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미래한국당이 안 생겼으면 열린민주당도 안 생겼겠죠. 그랬겠죠. 예. 그래서 지금 미래한국당에서는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미래한국당 받을 때 비판하더니 왜 똑같은 행동을 하느냐.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면 몰라도 그쪽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 할 건 아닌 걸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처음에 정봉주 전 의원이 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합류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방금 얘기하신 열린 캐스팅을 정봉주 전 의원이 받아들여서 합류하셨는데 네. 그 할 때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고요. 예. 그분은 제가 필요했고 저는 그런 열린 공천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여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아침마다 회의하고 하루 종일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그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당 로고를 보면 또 그 인터뷰 며칠 전에 하신 거 보니까 뭐 진보든 보수든 다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이제 디자인적인 아하. 그런 그 설명에서 우리가 보통 마크가 있으면은 이렇게 로고가 글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크가 있는데 마크가 왼쪽에 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글씨가 예. 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나온 안이 글씨가 있고 오른쪽에 마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 뜻을 왼쪽에도 쓸 수 있고 오른쪽에도 쓸 수 있게 한다는 생각으로 좌우를 예. 했는데 실제로는 이 열린 것은 국민 앞에 열렸다라는 생각입니다. 문이 열리는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내일 하루 동안 네. 당원 투표에 붙입니다. 네. 만일 그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참여하게 되면 네. 열린민주당도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독자 노선을 계속 가는 겁니까? 그것은 두고 봐야 됩니다. 아. 그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그렇죠. 어떤 식으로 모이고 뭔가 자기들 컨셉을 만들어 나갈지를 우리는 모르고요. 우리는 갈 길을 그냥 아주 바쁘게 가고 있는 중이고 가는 길에 어디선가 만난다면 예. 조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기다리거나 그분들에 맞춰서 뭘 할 수는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문은 열어놓되. 그럼요. 언제든지 예.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그 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 그러니까 아까 뭐 당원들이 추천하고 마지막에 또 국민들이 투표하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 예. 검증을 어떻게 검증은 하느냐. 예. 제가 그래서 이 박홍률 시장, 목포시장을 모시고 온 게 이분이 국정원에서 30년 동안 인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검증 부분들도 저희가 아주 물샐 틈 없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는 부분들을 그냥 그야말로 정말 물샐 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짧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의 문제들도 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검증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흘러서 후보로 됐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시 탈락시키는 뭐 그런 그럼요. 한 순간순간에 예.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본인이 써내게 할 생각이고요. 예.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깔끔하게 예. 우리가 그 물러난다라는 그런 예. 그 약속을 예. 하고 시작해야죠. 제가 그 진보 성향의 인터넷 게시판을 쭉 둘러봤더니
예상보다 열린민주당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언론에서는 많이 안 달아주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혹시 언론에서 일부러 조금 기사량을 줄인다거나 우리를 홀대한다 이렇게도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뭐 지금 굳이 이게 아직 시작이 안 돼 있는데 예. 굳이 뭐 기사를 다룰 게 없잖아요. 원래 기사라는 게 뭔가 잘못돼야지 항상 많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꽤 많이 그래도 다뤄주고 있는 예. 편입니다. 뭐 예. 좋은 얘기는 아직 할 때는 아니죠. 예. 나쁜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냥 관망하는 자세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선거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민주당과 합치게 됩니까? 그것도 그때 가봐야 돼요. 민주당이 어떻게 지금 비례정당을 만들지도 봐야 되고 그들이 어떻게 이번 선거를 뚫고 나갈지도 봐야 되고 예.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분들을 지금 신경 쓰고 있을 때는 아니에요. 앞에 당면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꿋꿋이 묵묵히 그냥 우리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끝나고 났을 때 이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보면서 그때 가서 결정하게 되겠죠. 예.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 전부 다 이번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불출마 선언하셨어요. 네. 그러면 당을 만들어 놓고 뭐 선거 결과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뒤에는 당선되신 분들이 해나가야죠. 아. 우리가 중요하게 그 비례대표 후보들을 지금 공천을 국민을 향해서 받고 있고 그 엄정하게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분들이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거지. 이 예. 국회의원들이나 이 기존 그 정치판에 참 문제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추하게 만드는 경우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정봉주 의원한테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 생각하지 말자. 이젠 모든 조직이나 모든 그 활동은 다 그들이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홀연히 떠나는 거. 여기까지 성공을 시킨다라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예. 가자. 근데 손 의원님은 이제 정치하신 지 4년 정도, 4, 5년 되셨는데 정봉주 전 의원 한 30년 했단 말입니다. 그 홀연히 두고 떠날 수 있을까요? 제가 팔짱 끼고 갈게요. 같이 들어왔듯이 예. 갈 때도 제가 모시고. 알겠습니다. 예. 혹시 이번 선거 목표 있으십니까? 저는 교섭단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석. 네. 이야, 상당한 표를 획득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봐야죠. 왜 목표는 뭐 우리가 어디까 예. 높이 두는 거죠. 예. 그 정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민주당하고는 교감을 하고 계십니까? 당 만들고.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 만들기 전에도 안 했고? 정봉주 의원은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당 만들고 전혀. 나서도 안 하고 예.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바쁘신 나와주셨으니까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하고요. 다른 얘기 하나 여쭤보죠. 국내 최대 의약품 유통업체 지오영에 대한 마스크 특혜 의혹. 지금 뭐 이것이 이제 가짜 뉴스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SNS상 혹은 일부 언론들은 이것을 이슈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호영 대표가 숙명여대를 나왔고 영부인이 숙명여고를 나왔고 또 손혜원 의원은 동창이고 숙명여고에 같이 나온 어이없는 일인 게 예. 서울대랑 서울고등학교랑 같습니까? 예. 경북대랑 경북고등학교랑 지금 같습니까? 그렇게 엮은 거죠, 사실은. 이게 전혀 달라요. 옛날에 이름을 같이 썼고 생긴 연도도 달라요. 그래서 같은 재단에 전에 있었어요. 그렇음에도 완전히 다른 학교였거든요. 지호영 대표는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셨죠. 인일여고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분이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예. 이 문제는 그러면 손 의원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금 이 댓글에서 뭐 이쪽 관련되는 분들은 지금 다 캡처를 해가지고 예. 몇 분을 고소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제가 고소한다고 그 유튜브를 했더니 많은 댓글들이 없어지고 기사들이 바뀌었어요. 고쳤어요. 예. 숙명여고가 아니라는 거.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게 숙명문화재단이라는 것이 그게 숙명여대에서 하는 거예요. 예. 숙명여고에 관련돼서는 그런 재단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끝까지 토시 하나라도 걸릴 게 있으면 무조건 고소할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도 그 의혹을 제기한 것 같은데 거기도 고소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죠? 그 의혹을 예. 제기한다라고 해서 모조리 고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확정적으로 뭔가 했을 때 나오는 법리 얘기인데.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렇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7948님 문자로 손혜원 의원님 부동산 의혹은 다 해소됐습니까? 라는 질문 주셨는데 재판 중인데 그것은 제가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잘 싸워나가고 있고요. 예. 네. 재판도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다 연기됐더라고요. 제 재판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아, 계속 되고 있습니까? 네. 예. 그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전 목포시장 박홍일 시장입니까? 네네네. 그 박지원 대표하고 계속 함께 있었던 그분이. 네. 예. 근데 이번에 열린민주당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예. 사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지금 목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분이 5만 8천 표로 떨어진 분이에요. 297표 차로 떨어졌는데 그분을 지원하던 그분에게 표를 주던 그 목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슴 아파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열린민주당으로 최고위원으로 영입됐다는 얘기를 듣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힘든 게 아마도 박지원 의원님이겠죠. 그럴 수 있겠죠. 같이 가던 파트너가 저한테로 왔다는 예. 게 특히나. 또 손혜원 의원님이 여러 차례 박지원 저격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또 목포에서는 아마 좀 영향이 있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혜원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옵니다.